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황과 함께 해결 방안은 없는지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전남대학교 주정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전국적인 취업 현황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통계청이 지난 8월 26일에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99만 7천 개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2만 1,00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증가폭은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축소가 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이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가한 층은 대부분 장년층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는 29만 2천 개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이건 이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5%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대도 11만 7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도 이제 10,0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20대, 30대 일자리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이 30대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6만 3천 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감소했고요. 20대는 3만 5천 개, 마이너스 1.1%가 줄어들었습니다. 30대는 이제 이 6분기, 지난 6분기 동안 쭉 줄었고요. 또 20대는 5개 분기 동안 계속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20대, 30대에서 이제 감소한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줄은 거죠.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2만 3천 개가 감소해가지고 굉장히 감소폭이 컸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들의 취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공채에도 또 변화가 생겨서 앞으로 더욱더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올 하반기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제 대기업들 또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 어떤 그 취업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취업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큰데 올해 하반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수시공채를 늘리고 반면에 정기공채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취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크루트가 이제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 4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 가운데 정기공채를 하겠다 하고 밝힌 기업이 35.6%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시공채를 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48.9%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시공채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이 수치를 이제 최근 2년간 추이에 따라서 조금 보면은 정기공채 비중이 약 14.0%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공채의 비중은 18.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기업들이 정기공채는 줄이고 수시공채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시공채를 늘리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그런 채용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수시 채용에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직무 경험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압박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취업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을 많이 늘리겠다 이것은 결국 채용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아서 향후에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취업의 어떤 그 채용의 어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이 채용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용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이제 경영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용을 이제 그 경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금 변화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취업난 상황이 생소한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심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난 8월 11일에 통계청이 7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이죠. 취업자 수가 2,764만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매달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도 67.1%로 지난해 7월보다는 1.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 수도 21만 8천 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2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작년 2월에 어떤 그 수치하고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는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호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그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줄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회복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영향을 받은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이제 이 취업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30대 연령층에서는 취업 한파가 지금 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30대 7월 취업자 수는 2020년 7월에 비해서 12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줄어든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령대로 이렇게 별로 좀 보면은 20대, 40대, 50대, 60대가 모두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30대만 유일하게 이제 줄어든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지금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30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더욱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또 현재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고민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할 시점은 4학년인데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왠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취업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 진로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4학년들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학생들은 대부분 4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뭐 1년, 2년 정도 더 졸업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현장 실습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펙을 쌓아서 취업에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졸업할 요건을 다 갖춰놓고 그러니까 학점도 다 땄죠. 그리고 학년도 다 마쳤는데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졸업을 밀어놓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취업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이 취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업들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신입 직원을 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채용을 하거나 혹은 경력직을 주로 뽑는 형태로 이제 구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취업난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한다거나 또 면접에 대한 스킬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 자체가 이제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 또 기업 차원에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졸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험과 경력들을 쌓으려고 요즘에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라남도와 정부는 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라남도가 현재 마련한 지원책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정부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 청년들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남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남도가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한 제도인데
그래서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생계 안정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상은 이제 전남에 사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이고요. 이제 그 소득으로 보면 이제 중위소득 50% 이상 또 150% 미만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취업 청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으로 치면은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월 46,000원에서 69,000원 구간에 납부를 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총 30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제 이 보직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한 5개월 동안 6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에 성공하면은 구직 성공금으로 6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또 도서를 구입하거나 시험 응시료를 쓰거나 그리고 면접 준비에 필요한 것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는 또 이 취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인데 네. 올해로 이제 3년째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총 1,875명에게 지원을 해봤고요. 이 중에 약 40%인 739명이 이 취창업에 성공을 했거나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수당, 구직 지원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지원책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또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예, 정부도 이제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정부 이제 부처 9개 부처에서 청년 세대와 취업난을 해결하고 또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책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이 4개 부처는 각각 청년 정책과를 신설해서 이제 청년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하나의 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범부처 청년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맞춤형 주거 정책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을 지원, 그리고 또 청년들 대상으로 한 금융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교육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5명씩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고 또 취업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고 또 문화 분야의 청년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하고 청년의 보건 정책도 추진하고 또 고용 정책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취업자는 아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잖아요. 이들은 또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전남 지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향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고용 인력이 없이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인 경우가 이 자영업자 기준으로 해서 8만 7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채용했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직원을 내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경영난 이것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직원을 내보내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뭐 이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매, 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18만 6천 명이 감소했고요. 또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가 12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청년들 지원책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금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에 분류돼서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분들, 그러니까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겠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연 매출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1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사업자가 17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자들이 주로 대상들인데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조 2천억 원을 편성해서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62만 4천 명에게 3조 6천억 원을 지급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내년 예산,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앞서 말씀드린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 상황과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취업난 문제로 돌아오면요. 사실 이 취업난이라는 게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었잖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인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굉장히 이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는 또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D 업종 그리고 현장 근무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산업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현장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인력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또 구직자들은 직종을 못 찾아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로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싶어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공무원이나 또 공공기관을 찾아서 이런 직장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만은 이런 또 이 일자리는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뭐 재수라거나 삼수라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특정한 일자리에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공무원과 공조직의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고, 또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예를 들자면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결국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 이건 청년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혹은 또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청년들이 이 산업 현장에 이런 쪽에서 일을 해도 좀 미래가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좀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도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줄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들은 뭐 세제성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 채용 규모를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신규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속되는 취업난의 현 상황과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업난이 문제가 됐던 만큼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